오랜 시간 세미나를 들으셔서 많이 지치셨을 건데 제가 마지막 세션을 할 S크린의 손학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거는 웹 접근성이 장애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저희는 현재 웹 접근성 관련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웹 접근성에 장애인은 없다라는 주제를 정한 거는 첫 번째는 현재 웹 접근성을 이렇게 구축하거나 준수하는 게 실제 장애인하고 좀 많이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괴리감의 웹 접근성에 장애인은 없다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꼭 장애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접근성이라는 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거라는 거를 얘기 드리기 위해서 주제를 웹 접근성에 장애인은 없다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웹 접근성들에 대한 진행 사항들을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장애인들의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 구축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웹 접근성을 하냐? 법에 조속이 된다. 그래서 법에 걸리면 소송이나 진정을 받기 때문에 웹 접근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서 어떤 지침들을 내놨기 때문에 그 지침들에 준수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 주신 KWCAG 같은 2.0이나 이런 지침들을 많이들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 쪽이랑 이렇게 관리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획득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최근에는 대부분 다 웹 접근성 작업들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의문을 좀 제시하는 건 뭐냐면 웹 접근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든 실제 구축을 하시는 분들이든 웹 접근성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장애 유무랑 상관없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팀 버네스 같은 분들의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웹 접근성. 웹 접근성이란 뭘까? 저는 웹 접근성은 간명하게 얘기하는 웹에 접근하는 가능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은 웹 컨텐츠 그리고 웹에서 사용하는 기능 이 두 가지로 좀 합축을 시키고요. 접근한다는 거는 접근이 일단 가능하냐의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의 유무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접근된 그 접근 자체가 용이한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실제 그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사용성 이렇게 측면으로 좀 웹 접근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웹 접근성 준수란 웹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한 거를 저는 웹 접근성 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콘텐츠에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웹 접근성 구축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의 장애를 극복을 해주거나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하신다는 취지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게 일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접근이 가능한 것과 사용이 가능한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되고 안 되고의 문제부터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리, 용이, 배려를 해주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실제 웹 콘텐츠에 접근이 불가하고 사용하기 힘든 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접근성 얘기가 나오면 사용성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이유는 분명히 웹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웹 접근성을 구축을 하실 때 지침이라든지 HTML 태그에 굉장히 치중을 하셔서 그런 어떤 자동화 툴이라든지 아니면 태그 자체에 대한 어떤 구문적인 것들에 매달려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실제 사용을 하니까 사용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웹 컨텐츠의 접근은 사용성하고는 떼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성을 개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 위아래가 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든, 그 다음에 길가의 보도에 저희는 인지를 잘 못하지만 이게 하나의 길이라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다소 불편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실제 이용을 해서 계단을 그 층계를 올라가거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접근성을 구현을 해서 사용하게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준수하기 위한 가이드의 업무들을 좀 분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구축을 하시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완료를 일단 어떤 형태든지 시킨 사이트를 유지 보수를 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요. 웹 접근성 컨설팅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현재 사이트가 웹 접근성에 어떤 부분이 준수가 되고 위반이 되고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에이지즈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성을 준수해 나갈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 좀 설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현재 사이트에 대한 사전의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구문적인 HTML 자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사용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발견되는 이슈사항이나 아니면 품질들을 계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퀄리티 어셔런스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이트를 오픈해서 고객이 쓰기 전에 잘 준수가 되는지 확인하는 최종 진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웹 접근성이라는 게 이제 이슈화되고 화두가 돼서 많은 분들이 혼란하거나 아니면 익히거나 이렇게 세미나를 나오시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상식으로 조만간에 저희들한테 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적인 교육과 가이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 문서 중에 일부를 좀 발췌를 한 건데요. 주된 내용들 중에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기술성 평가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는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 아까 사용성 검사 쪽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맞춤 태스크처럼 좌측에 이렇게 과업들을 정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나는 어떤 업무들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그 사이트를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출을 해서 작업을 할 때 많이 참조를 하십니다. 그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이트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사이트인데 웹 접근성만 구현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리뉴얼을 진행을 하면서 웹 접근성까지 같이 구현을 하는, 앞으로는 이제 웹 접근성을 구현하면서 리뉴얼하는 게 일반적으로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접근성 이슈가 크다 보니까 신규 사이트를 그냥 진행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봤고요. 그런 형태들로 이렇게 좀 구축에 대해서 분류를 했을 때,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기존에 이제 진행하는 방법들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나 사전 확인사항 같은 어떤 단계들에서 처음에 확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설계라든지 아니면 구현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래서 접근성 가이드나 어떤 테스트 같은 걸 할 때 검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진단 같은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검수의 역할도 되지만 자체적인 어떤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인증마크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시점들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 부분은 리뉴얼 프로젝트의 저희 방법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내용들이지만 사전에 리뉴얼할 때는 접근성 자료라든가 사전 진단 같은 것들을 앞에서 미리 진행을 하시는 게 구축을 하시는 데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 네. 그리고 개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이트에서 단순히 이제 접근성 자체에 대한 이슈만 뽑아내서 그걸 정리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실제 리뉴얼로 가시는 부분들도 많고요. 기존의 사이트가 웹 접근성이 어느 정도 많이 준수나 웹 표준이 돼 있으면 내용들을 확인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간이라든지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거기에 웹 접근성에 관련된 확인이나 구축이나 아니면 지원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용이하게 진행될지 좀 도식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 3가지 신규 리뉴얼 그 다음에 웹 접근성 개선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나시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에 대한 정책을 좀 수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운영 정책이 사이트에 대한 운영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앞서 그 평가센터에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법률적인 이슈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운영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자체에 대한 운영 가이드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나시면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되는 컨텐츠를 어떤 형태로 웹 접근성에 준한 컨텐츠를 계속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운영 가이드를 구축을 해놓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사이트의 운영상의 이슈가 커지면 분기적으로 사용성 점검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설계했을 때랑 구축을 끝내고 나서 운영하면서 사이트가 조금씩 변모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다른 부분들하고 내용이 겹쳐지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사용성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너무 큰 그림을 보고 접근성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을 하나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시스템은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구축하는 그 구축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축이 끝나고 운영이 되는 사이트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그 외에 가이드 같은 문서들이나 산출물, 그리고 정책이나 법률적인 자문들도 온라인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이 장애인은 없다. 저는 웹 접근성에 대한 장애인을 이슈가 돼서 발의가 된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웹 접근성 자체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잘 만들고 싶은 욕구들 중에서 고객들의 요구로 사실은 진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좀 인포메이션 부분들도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 접근성이 정보를 인지하거나 식별하기도 쉽게 만들고 사용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나 가독성 부분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규칙들이나 가이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유지 보수 자체도 좀 용이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들, 기준, 그리고 운영 이런 이슈들을 업무적으로 좀 표준화하는 작업에 일종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편리성들이 저희가 웹 접근성 지침에 보면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눠있는 그 인식의 운영성, 그다음에 운영의 용이성, 이해 용이성, 경고성과도 어느 정도 좀 상통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웹 접근성은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작업을 하거나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지금 이미지화 된 건데 이 표 자체가 앉아서 일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이나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동일한 어떤 욕구라든지 활동을 하는 또 동일한 사람인데 단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왜곡되게 표현을 해서 그것들이 이슈화되는 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을 동일화시켜서 사용을 한다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둘 다 용이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PT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